최명지가 경찰에 체포되고 윤세영은 집에 홀로 남아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갑자기 윤세영의 방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세영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윤세영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비서였습니다. 왜 장비서는 윤세영의 방에 들어갔을까요? 오늘은 결말에서 윤세영에게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을 예상해드리고 장비서의 정체와 숨겨온 비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명진은 상견례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윤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세영은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 안에 갇혀있는 최명지를 만났습니다. 좁고 싸늘한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서로의 시선이 교차되는 순간 윤세영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의심과 불신이 눈앞에 있는 어머니의 표정을 통해 결론지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유진이 뺑소니 사고를 엄마가 했던 거예요? 윤세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속에는 믿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영아. 엄마는 그런 짓 안 했어.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최명진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며 목소리를 단호히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더 이상 어머니의 부정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틈으로 들어온 의심은 점점 진실을 향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명진은 눈동자를 가늘게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영아, 내 방 서랍 안에 통장이랑 도장이 있어. 혹시라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챙겨서 해외로 떠나라. 조용한 곳에서 당분간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은 유언 같았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진지한 눈빛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 눈빛,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뱉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을 감추려는 마지막 몸부림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윤세영은 마치 지하실 안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명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는 곱게 정리된 봉투와 도장, 그리고 오래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갈하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윤세영에게. 세영아, 통장 비밀번호는 너의 생일이란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라. 윤세영은 그 쪽지를 읽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세영은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깊은 정적, 그리고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방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문틈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장비서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여진의 곁을 지켜온 비서, 냉정하고 과묵했던 그 여인이 갑작스레 나타난 것입니다. 윤세영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장비서님,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장비서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냉철했고 손끝에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윤세영의 책상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니? 윤세영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장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장비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엄마, 최명지.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의 회사를 빼앗았어. 신여진 회장이 기업 사냥꾼으로 몰렸던 그때 진짜 배후는 너희 엄마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
우리 남편은 회사를 지키려다 결국 뺑소니를 당했어. 유진이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일로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지.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비서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복수를 위해서 신여진 회장의 비서가 되었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곁에 묵묵히 있었지. 그리고 지금 그날이 왔어. 윤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비서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장비서는 냉소를 띤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 엄마는 무릎 꿇고 빌던 우리 가족을 짓밟았어. 그런데 나는 왜 너희를 용서해야 하지? 윤세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빌었습니다. 장비서는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가 가진 모든 걸 내놓아.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줄게. 윤세영은 곧장 방으로 달려가 최명지가 남긴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장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장비서는 모든 것을 받아든 후 윤세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 윤세영은 흐느끼며 알았다고 대답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택시를 잡으려 허둥대다 길을 건너는 순간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쾅!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윤세영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최명진은 갑작스레 문이 열리며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지 씨, 방금 윤세영 씨가 사망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최명진은 멍한 눈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영이가 죽었다고요? 경찰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 택시를 타려다 도로를 건너던 중 뺑소니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명지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두 다리는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영이는 절대. 입술을 달달 떨며 반복해서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점점 커졌고 이내 외마디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세영아, 안 돼. 유치장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울부짖는 그녀의 울음은 그간 쌓아온 모든 위선과 욕망의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위의 경찰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최명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수감복을 움켜쥔 채 하염없이 통곡하는 그 모습은 철창 너머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윤세영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 사이로 잠시 석방된 최명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그 장례식은 마지막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최명진은 다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녀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철창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장비서는 조용히 은행을 찾아 조용히 윤세영과 최명지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며칠 후 장비서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자선재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재킷을 걸친 채 그녀는 조용히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대표를 마주하고 차분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무명의 후원자입니다. 이 돈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재단 측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가 건넨 액수는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법적으로도 기부가 완료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그녀의 눈가에는 말 없는 눈물이 맺혔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비서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녀는 흰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봉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을 위한 복수.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이자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꽃을 봉안함 앞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장비서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랑,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약속 지켰어요. 이제는 당신도 웃을 수 있겠죠. 그녀는 그렇게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고 천천히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담담하면서도 한 시대를 마무리한 사람의 뒷모습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명작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의 훌륭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